발목 관절을 움직이는 12개의 근육과 통증 12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복숭아뼈와 가쪽 복숭아뼈 앞쪽에는 편근, 뒤쪽에는 구핀근이 있습니다. 10시 30분 방향을 가리키는 앞정강근, 11시 15분 방향을 가리키는 긴 엄지 편근, 12시 방향을 가리키는 긴 발가락 편근, 1시 30분 방향을 가리키는 제3종아리근, 4개의 근육이 발목 관절 편근이 되겠습니다. 구핀근은 4시 30분 방향을 가리키는 긴 종아리근, 그것도 짧은 종아리근이 있습니다. 6시 방향을 가리키는 긴 발가락 구핀근, 5시 15분 방향을 가리키는 긴 엄지 구핀근, 7시 30분 방향을 가리키는 뒤정강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굽힐 때 장단지근, 가자미근, 장단지 빗근 이렇게 해서 총 8개 근육이 구핀근이 되겠습니다. 편근 4개, 구핀근 8개. 먼저 1번 통증구역은 앞정강근이 되겠습니다. 앞정강근은 1번 안쪽 쐐기뼈와 1번 발 허리뼈에 부착되어져서 여기서 이 라인 타고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10시 30분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힘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통증이 왔을 때는 위쪽에 있는 앞정강근의 근막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근막이 짧아지건 아니면 늘어났건 그렇게 되면서 힘줄에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힘줄에 통증이 왔습니다. 이 막을 잘 풀어서 이 힘줄의 긴장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2번 통증 구역은 긴 엄지 편근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끝마디에서 부착되어서 이 라인 타고 힘줄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면 11시 15분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힘줄, 그리고 이 근육은 종아리뼈에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종아리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증 구역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하나의 힘줄이지만 4개의 힘줄이 하나로 통합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3-1, 3-2, 3-3, 3-4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거나 통합된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긴 발가락 편근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통증 구역은 옆에 보시게 되면 다시 작은 힘줄이 보이게 됩니다. 이 작은 힘줄이 바로 제3종아리근의 힘줄이 되겠습니다. 5째 발 허리뼈에 부착이 되어서 여기까지가 힘줄, 그리고 요만큼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종아리뼈에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위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통증 구역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힘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짧은 종아리근이 되겠습니다. 5째 발 허리뼈에 안쪽 부위에 부착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가 힘줄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통증이 왔을 때는 짧은 종아리의 근막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통증 구역은 긴 종아리근이 되겠습니다. 긴 종아리근은 종아리뼈 머리 아래쪽에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발바닥을 가로질러서 안쪽 쐐기뼈와 제1발 허리뼈 가쪽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인 타고 통증이 왔을 때는 긴 종아리근의 근막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통증 구역과 8번째 통증 구역의 근육은 겹쳐져 있습니다. 바로 7번 통증 구역은 비정강근이 되겠습니다. 긴 발가락 구핀근 아래쪽에 부착되어져 있으면서 정강뼈와 종아리뼈에 부착되어져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부위부터가 이제 힘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복숭아뼈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발배뼈와
쐐기뼈 3개, 입방뼈 2, 3, 4번 발 허리뼈에 부착되어지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발바닥 쪽에서부터 A라인 타고 통증이 왔을 때는 뒤 정강근을 풀어주시고, 뒤 정강근은 긴 발가락 굽힌근의 아래쪽에서 바로 이 부위에서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긴 발가락 굽힌근은 바로 정강뼈 안쪽에 이렇게 부착되어져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힘줄이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O라인 타고 바로 밑으로 해서 이 부위까지는 하나의 힘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8-1, 8-2, 8-3, 8-4 이렇게 네 가닥의 힘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닥 라인 타고 이렇게 통증이 왔을 때는 긴 발가락 굽힌근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점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위가 이 라인 타고 통증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 골절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8번 통증 구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9번째 통증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9번째 통증 구역을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발레리나들이 있습니다. 어떤 발레리나들인가 하면 저처럼 엄지발가락이 가장 긴 발가락을 가진 발레리나들은 이 엄지발가락 굽힌근을 철저하게 매일같이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 엄지발가락은 토를 신고 서게 되면 엄지발가락만 지면에 닿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은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엄지발가락의 슬픈 운명은 반드시 무지 외반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도 같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숙입니다. 숙일 때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반무지증 또는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도 이 근육 혼자서 얼마나 힘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굽힌근이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진 만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힘줄입니다. 힘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 부위에서 요거 발 뒤꿈치뼈와 목말뼈 요 사이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뼈에 부착되어 종아리뼈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뼈와 목말뼈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게 되면 뭔가 꿈틀꿈틀한 게 잡힙니다. 바로 긴 엄지 굽힌근의 힘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타고 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이 긴 엄지 굽힌근이 되겠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거나 이 부위가 통증이 왔을 때는 바로 이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통증 구역은 아킬레스 안쪽, 11번째 통증 구역은 아킬레스건 중간 부위, 그리고 12번째 통증 구역은 아킬레스건 가쪽 부위가 되겠습니다. 안쪽 부위가 통증이 있을 때는 안쪽 갈래를 풀어주시고, 중간 갈래가 통증이 있을 때는 중간 부위를 풀어주시고, 가쪽 갈래가 통증이 있을 때는 가쪽 갈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통증 구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도구는 바로 낭만약손 제1호봉이 되겠습니다. 1호봉으로 푸는 이유는 발목 관절을 풀 때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어깨 관절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통증구역, 2번 통증구역 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통증구역은 바로 앞정강근이 힘줄이 되겠습니다. 힘줄이 통증이 왔을 때는 앞정강근의 근막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위로 풀 것이냐, 아니면 이 부위로 풀 것이냐, 아니면 이 부위로 풀 것이냐는 본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위로 선택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이 없으신 분들은 야구 배트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 정강근을 풀 때는 아래쪽에 위치하신 상태에서 만약 이 부위가 좀 아프다 그러면 민자 부인 이 부위에다가 접촉을 하신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기만 해도 압이 들어가면서 뭉쳐있는 근막이 풀어지겠습니다. 꼭 길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도를 높일 때는 팔꿈치를 무릎 위에 놓고 체중을 기울게 되면 더 강력한 압으로 거청, 중간청, 아래청까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풀린 만큼 물이 서미게 되고 물이 서민 만큼 막이 불게 되고 막이 뿜 만큼 더 신축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풀 때는 이 부위로 풀어주시고 이어서 더 강도로 높일 때는 바로 이 부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신 분들은 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긴 엄지 편근이 되겠습니다. 긴 엄지 편근은 종아리뼈 방향을 향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정강근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증 구역인 3-1, 3-2, 3-3, 3-4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이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긴 발가락 편근에 근막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점까지 끝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통증 구역인 제3종아리근의 근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이 잘 안되는 발레리나들은 앞쪽에 있는 편근을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근육을 늘려주시면 발등이 좋아지게 됩니다.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래쪽에 벽에나 쿠션을 받쳐주시고 다시 위에는 타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덧대 두시고 이어서 양쪽을 충분히 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물이 서몄고 근막들이 많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상체 체중을 이용해서 바로 앉아만 있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근막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등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한쪽에 더 강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 발목 위에 오른쪽 발목을 겹쳐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발목에 왼쪽 발목을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발등을 밟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상 입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풀고 늘리게 되면 발등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통증 구역과 여섯 번째 통증 구역이 발생했을 때 짧은 종아리근과 긴 종아리근을 아래쪽에서부터 동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을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바로 그 부위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측 다리로 발바닥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꿈치로 또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서 양손으로 봉을 잡고 당기면서 꼭 체중을 누르게 되면
짧은 종아리근이 아주 강한 자극으로 풀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 두 개의 근육들이 어떤 아이들은 만져보게 되면 노가리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딱딱하게 이제 굳었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육은 기본적으로 물 70%, 단백질 30%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70%에서 10% 빠져나가게 되면 60%가 되면 10%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만큼 근육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긴 종아리근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정구역과 여덟 번째 통정구역은 겹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발가락 굽힌근과 뒤 정강근은 긴 발가락 굽힌근은 거청에 있지만 뒤 정강근은 아래 속청에 있기 때문에 길고 깊은 압으로 풀어주셔야 뒤 정강근까지 풀어지게 됩니다. 카메라 각도상 왼쪽을 푸는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왼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엉덩이 쪽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에 있는 둥근 부위를 긴 발가락 굽힌근과 뒤 정강근에 위치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다시 그 위에다 올리게 되면 체중의 압이 이 근육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근육이 풀어지게 됩니다. 강도를 더 높일 때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게 되면 더 강한 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이쪽에 있는 봉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꾹 기울면서 풀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뒤 정강근도 풀렸다고 생각되시게 되면 다시 이동, 다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통증 구역인 긴 엄지 굽힌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육이 긴 엄지 굽힌근이기 때문에 둥근 부위를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통증 구역은 스트레스 골절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일곱 번째 통증 구역은 아래쪽에는 발배뼈, 3개 쐐기뼈, 그리고 입방뼈, 2, 3, 4 발허리뼈,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정강뼈와 종아리뼈에 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과긴장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면, 특히 점퍼를 많이 하게 되면 양쪽의 뼈에다가 강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스트레스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 근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증 구역의 긴 발가락 굽힌근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뼈에 부착되어져서 바로 정강뼈에 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발가락과 정강뼈의 스트레스 골절을 일으키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통증 구역의
긴 엄지 굽힌 거는 엄지발가락 뼈와 종아리뼈의 스트레스 골절을 일으키는 근육이 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줄을 통해서 뼈막을 통해서 뼈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서서히 금이 가면서 스트레스 골절이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골절 예방 차원에서도 스트레스 골절에서 빠른 회복 차원에서도 7번째, 8번째, 9번째 통증 구역의 근육들은 매일같이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10번째, 11번째, 12번째 통증 구역은 바로 장따지근, 가자미근, 안쪽 갈래, 중간 갈래, 가쪽 갈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간 갈래가 되겠습니다. 중간 갈래, 장따지근과 가자미근이 동시에 풀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분히 풀게 되면 이동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풀게 되면 안쪽과 가쪽은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과 가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한쪽 방향으로 나란히 하게 되면 가쪽 복숭아뼈가 위로 올라오면서 가쪽 갈래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향을 놓게 되면 안쪽 갈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무릎 뒤쪽에 끼우고 그대로 앉게 되면 왼쪽은 안쪽, 오른쪽은 가쪽이 동시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발의 방향을 왼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왼쪽은 가쪽, 오른쪽은 안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중을 싣고 꾹 누르게 되면 가자미근이 풀어지겠습니다. 이동해서 풀어주시고 이어서 장단지근이 되겠습니다. 가자미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가장 강력한 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큰 근육들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체중을 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더 강력한 압이 들어가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장단지근 가쪽 갈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 관절을 움직이는 12개 근육과 통증 12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현직 무용수님들은 이 발목 관절 움직이는 근육들을 잘 촉진해서 근육 상태를 체크하시고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은퇴 시기는 3년에서 5년 이상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현직 지도 선생님들은 통증이 왔을 때는 피해자인 힘줄을 보지 마시고 가해자인 근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막의 형태 변화에 따라서 힘줄이 강하게 당김 현상이 생기면서 더 당기면 안 될 때 통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힘줄을 강하게 당긴 위축된 짧아진 짤이 몽땅된 이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서 편근과
굽힌 근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당연히 근막과 뼈막을 이어주는 이염줄이 강한 긴장 상태에서 해소가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어디 병원에 가라, 어디 한의원에 가라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이 근육을 먼저 풀으라고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면 그 근육을 풀어주시고 통증이 경감이 되게 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풀든 아니면 어머니가 풀든 그렇게 어른들이 도와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이 근육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부상 없이 본인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직 무용수들도 본인의 무용수 생활 연장뿐만 아니라 미래에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학생 시절에 저와 인연이 있었던 우리 현직 발레리나나 현장 지도자 선생님들은 저에게 오시게 되면 제가 알아냈던 모든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